토요일 오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심전도 화면에는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매번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는 가족의 목소리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세 곳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은 정상의 두세 배였습니다. 문제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습관은 단 하나, 매일같이 힘이 난다는 말을 믿고 고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 장면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이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매일 특정한 형태의 고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해마다 12만 명을 응급실로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제 가족과 같은 연세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나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조차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참을 증상을 무심히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과 사회 현장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늘 손주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와 함께하는 술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그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아왔던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와 술의 조합은 간을 무너뜨리고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삼겹살은 나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추억을 지켜주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혹시 매일같이 꺼내 먹는 그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그 한 점 고기가 과연 건강에도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혈관을 조여오는 독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4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바로 그 고기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은 최소 10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 위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선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기는 힘을 준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오리고기는 보양식이라고, 양념된 갈비나 불고기는 달콤하니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먹고요. 대신 목살만 먹어요. 목살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의 2배, 중성지방은 3배 이상,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목살은 부드럽고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 100경우당 20다속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과 불과 오지 차이밖에 없죠. 게다가 이 지방은 혈관에 잘 달라붙는 포화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지만 늘 오리는 건강식이라는 말을 믿고 일주일에 2번씩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요산 수치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60%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아 요산을 높이고 결국 통풍과 신장 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보신한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더 큰 착각은 양념된 고기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불고기나 양념 갈비만 먹는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설탕, 물엿, 나트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갈비 1인분에는 설탕 3큰술, 콜라 1캔과 맞먹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게다가 양념이 불에 탈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덜 나쁘다고 믿는 고기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경계하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자주 먹습니다. 오리는 보양식이라 믿고 안심합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주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심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종류, 단백질이 변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양념 속 설탕과 나트륨의 함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 결국 병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내 친구는 매일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멀쩡한데 왜 나는 문제일까?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기는 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고기를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눈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라는 후회 어린 말은 너무 늦은 시점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한 숫자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감정보다 숫자와 사실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정상 수치는 200 이하입니다. 그러나 매일 삼겹살을 먹는 분들의 경우 280, 320, 심지어 3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흐를 공간이 줄어들면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7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하지만 양념된 불고기를 즐기던 할머니의 경우 220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2배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졸중, 실명,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매년 8만 명을 넘습니다. 그 시작점은 달콤한 양념된 고기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상 수치는 40 이하인데 오리고기를 보양식으로 삼은 분의 간 수치는 120이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지만 기름과 퓨린이 몰려오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염증이 쌓여 강형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 역시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고기와 술을 즐기던 어르신들의 경우 180, 20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160을 넘으면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결국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 좀 끓는다 하고 넘기는 순간 뇌 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삼겹살의 지방은 술과 만나 간을 무너뜨리고 목살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오리고기의 퓨린은 신장을 공격하고 양념된 고기의 설탕은 혈당을 불길처럼 치솟게 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지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50 가까이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목살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혈압약을 줄인 분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멈추고 나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념 대신 소금 구이로 바꾸자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잘못 먹으면 망가지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에 콜레스테롤 320, 혈당 220, 간 수치 1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 숫자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수치와 지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술도 멀리하며 그저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삼겹살을 굽고 점심에는 목살을 볶고 저녁에는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며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고 혈관 3곳이 막혀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산의 김만수 어르신은 삼겹살과 소주를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셨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모임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압은 18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에게 삼겹살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삼겹살 구울 때 떨어지는 그 기름, 그것이 지금 혈관 속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이순자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즐거움은 일주일에 3번 먹는 목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으니까 목살은 괜찮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나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380, 중성지방은 40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발이 자꾸 붓는 이유도 목살 속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니. 광주의 박영철 어르신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셨습니다. 오리는 영양이 풍부하고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 수치는 3배, 요산은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신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답변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실린 절규였습니다. 인천의 최미경 할머니는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양념된 불고기만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손주들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혈당은 220, 당화혈색소는 9.8,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저는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손주에게 해주던 음식이 오히려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착각은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낫다고 믿는 순간, 오리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념된 고기가 덜 해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위험한 고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조금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삼겹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단백질은 2배 이상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소금과 후추만 뿌려도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무엇보다 닭가슴살을 먹고 나서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맛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 주 2회 고등어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간단히 소금구이로만 해도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아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빈혈을 예방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리 백숙처럼 기름진 국물로 먹지 말고 기름기를 최대한 줄여 구워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오리보다 훨씬 안전하게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를 양념으로 재우지 않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됩니다. 양념 속 설탕과 무렵, 나트륨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기 본연의 맛이 오히려 훨씬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튀기면 지방이 몇 배로 늘어나고 양념을 많이 하면 설탕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대신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간 어르신, 목살 대신 생선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줄어든 할머니, 오리고기를 끊고 신장 수치가 회복된 환자, 양념된 고기를 줄이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고기를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더 오래 웃고 싶으신가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4가지 바꿔치기가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이미 병이 진행 중이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위험한 고기와 4가지 건강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손주 결혼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삼겹살을 즐기고 내일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울 것인지, 아니면 닭가슴살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후회의 말은 너무 늦은 순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가장 큰 약이 될 수도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의학적 사실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고기를 치우고 건강한 대안을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부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10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
3분 만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안에서만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아 대화가 끊겨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원인이 단순히 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5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단순한 동작만으로 기억력과 말하기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뇌와 기억을 연구해 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의 아픈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머뭇거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도 쉽게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복잡한 기관이라도 뇌는 결국 엔진과 같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지 못하면 뇌는 점점 둔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하고 싶은 말조차 깊은 곳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일방 통행로가 아닙니다. 작은 자극으로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은 돌아오고 말은 다시 흘러나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 몇 분의 간단한 실천만으로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또렷해지며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입니다. 만약 나이가 원인이라면 왜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도 전화번호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분들은 60에도 일상적인 기억을 잃어버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냐, 막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저는 단순히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괜찮구나. 내 기억은 되돌아올 수 있구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은 왜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이만이 원인일까요? 실제로 환자들을 살펴보면 같은 연령대임에도 어떤 분은 여전히 명확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분은 대화조차 이어가기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로 가는 혈류, 즉 피의 흐름에 있습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든 과정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이 과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공급의 통로가 바로 피, 혈류입니다.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 뇌는 활동을 멈추고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65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화 도중 단어가 막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에서는 심각한 뇌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혈류 검사에서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의 기억력 문제는 세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공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참풋 부위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면 뇌파가 안정되고 정보 저장 능력이 회복되지만 혈류가 줄어들면 단순한 단어조차 떠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단어가 혀끝에 걸려 나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의 길이 잠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 어깨, 등과 같은 부위가 뻣뻣하게 굳으면 그곳을 지나는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는 몸의 경직과 순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다면 다시 열면 됩니다. 혈류는 살아있는 강과 같아서 조금만 자극해주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 단순한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간 특정 부위를 자극하자 환자들의 눈이 반짝이고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피가 흐른다고 기억이 되살아날까? 네,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고 정직한 기관입니다. 피가 닿으면 바로 반응하고 피가 막히면 즉각 침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모든 원인을 나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막히는 길목, 바로 여기서 기억의 운명이 갈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지나 어깨를 거쳐 등까지 우리 몸 전체의 혈관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길목 중 단 하나라도 막히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귀 뒤쪽, 목덜미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풍지혈이라 부르고 신경학에서는 뇌혈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관문으로 설명합니다. 이 작은 지점이 굳어버리면 피는 더 이상 위로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화가 끊기며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지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쉽게 막힙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의 근육이 단단히 수축됩니다.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뻣뻣함이 아니라 혈류의 통로가 압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로 가는 길목이 서서히 좁아지고 기억이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풍지혈만이 유일한 길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깨 역시 뇌로 가는 피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깨가 굳으면 혈류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깨가 늘 무겁다, 등이 결린다고 말할 때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놓치는 길목은 바로 목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 목 뒤 근육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은 압박을 받아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뇌는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이 심할수록 뇌혈류 속도가 최대 2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 수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귀 뒤쪽 풍지혈을 자극하거나 어깨와 등을 풀어주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분 뒤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또렷해지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막혔던 강물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뇌로 가는 길이 열리자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고개를 살짝 돌려보세요. 목 뒤와 어깨가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귀 뒤쪽을 눌렀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기억으로 가는 길목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은 다시 열 수 있고 피는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곧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는 첫걸음은 길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기억은 함께 멈추지만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면 기억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길을 열어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되찾는 방법 3가지. 이제부터는 막힌 길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끝과 작은 움직임만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열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했던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귀 뒤쪽 풍지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풍지혈은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양손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10초간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자 기억을 깨우는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머리로 가는 혈류는 어깨와 등을 거쳐 올라갑니다. 등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가 달린 빗만 있으면 됩니다. 옷은 얇게 입고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좌우를 번갈아가며 30초씩, 총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등 전체가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어깨 위에 얹힌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다거나 목까지 시원해졌다고 표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로 가는 혈류를 활짝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서 목 근육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굳은 목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하기 능력이 놀라울 만큼 개선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10초 유지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이번에는 왼쪽으로 10초. 이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며 어깨를 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시선은 천장을 향하세요. 이 자세는 목과 어깨 사이 혈류 통로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끝나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풍지혈을 눌러주고 등을 풀고 목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졌다. 집중이 잘 된다. 말이 끊기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뒤를 눌러주고 등을 풀고 목을 돌려주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머릿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함정. 이제는 기억을 망가뜨리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법과 스트레칭을 실천해도 매일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기억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세대뿐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문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는 목 뒤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혈류를 차단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고개 숙인 채 사용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자꾸 막히고 대화가 끊기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세운 상태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높은 베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푹신하고 높은 베개에서 자야 숙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높은 베개는 밤새도록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함정입니다. 경희대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수면 중 뇌혈류 속도가
최대 2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침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을 살리고 싶다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면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두세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등과 어깨, 목 근육이 모두 굳어 혈류가 막힙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노인의 70%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간마다 단 1분이라도 일어나 어깨를 돌리고 목을 스트레칭하면 혈류가 회복되어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 깊이 배어 있는 세 가지 습관,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보는 습관,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 은둔해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억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기억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기억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고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10분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변화가 한 달 뒤에는 또렷한 기억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74세 환자 한 분은 베개를 바꾸고 TV 시청 중 매번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신 뒤 예전에는 외우지 못하던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다시 나를 되찾은 것 같아요. 기억을 지키는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치료법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기억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올려보세요. 오늘 밤 베개를 낮춰보세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젊은 기억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약속.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작게, 그러나 매일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풍지혈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을 시작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변화한 순간은 실천표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거울, 화장실 문 같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월요일엔 풍지혈, 화요일엔 등 풀기,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두신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젠 TV를 보다가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표 한 장이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 74세 이종섭 어르신은 더 극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엔 스마트폰 없이는 전화 한 통도 걸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집 전화를 들고 숫자를 하나씩 눌러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고 아들의 전화번호가 자리마다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TV를 보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풀어보세요. 내일 아침 귀 뒤를 눌러 풍지혈을 자극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머릿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반복입니다. 저는 30년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은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이 곧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려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채소는 몸에 좋다.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아내의 신장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 앞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아내는 매일같이 건강하다 믿었던 채소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식탁이 사실은 염증을 키우는 불씨였던 겁니다. 병원 검사에서 드러난 수치들은 냉혹했고 수십 년 의사로 살아온 저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제 신념을 뿌리째 흔드는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채소는 정말 모두 몸에 이로운가? 사람들은 흔히 채소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으며 환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사례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깨뜨렸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자세히 쓰여 있지 않은 그러나 환자들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채소의 양면성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약처럼 작용해 생명을 살리지만 어떤 채소는 독처럼 작용해 혈관을 갉아먹고 염증을 쌓아 올리며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찾아보고 최신 임상 데이터들을 뒤적이며 매일같이 채소 하나하나의 성분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채소는 따로 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채소는 모두 약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노인 환자분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당이 오르내려서 걱정이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늘 챙겨 먹던 채소가 과연 진짜 내게 좋은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채소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쌓은 임상 경험과 과학이 밝혀낸 영양학적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절박함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채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82 노년 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45년 동안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식생활, 혈관, 신장 질환만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 나아가 존엄까지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박사님,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뭘 피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물에서 출발해 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그 깨달음을 나누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삶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뇌를 살리고 어떤 채소는 조용히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먹는 그 한 끼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택의 길을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그 어떤 건강 상식보다도 현실적이고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도 가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눈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채소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병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혈액 수치와 진단지를 봐왔지만 제 가족의 수치에서 그토록 큰 이상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혈당은 계속 치솟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먹어온 음식은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채소들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저를 깊은 의문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붙잡혀 밤마다 자료를 뒤졌습니다. 의학 논문, 영양학 데이터,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까지 모조리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채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염증을 쌓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소가 모두 몸에 좋다는 단순한 믿음은 사실상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건강 간식이라 여기지만 당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감자 역시 비슷합니다.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당 수치의 롤러코스터를 일으켜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시에 담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반대로 색이 짙은 자색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놀라운 치유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색 양배추 속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잠재우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혈당을 낮추고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며 똑같은 채소라도 성분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데이터와 지식을 믿었지만 이때는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껏 환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온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제 아내의 사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저는 연구를 거듭하며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취약해지고 음식의 영양은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채소라면 모두 좋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채소를 골라야 하고 반대로 해로운 채소는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상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사실은 몸속에 독을 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접시가 수년 뒤 심장마비나 심부전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저와 상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제 몸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질문은 저를 붙잡았고 결국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숨겨진 채소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대사 능력과 면역력, 혈관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어떤 채소는 약이 되고 어떤 채소는 독이 됩니다. 이 간단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채소가 좋은 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노년의 삶을 지켜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피할지는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 그리고 수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밝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채소들이 삶을 바꾸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놀라운 회복의 순간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를 제대로 섭취했을 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는 아직도 제 가슴에 선명합니다.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나이든 몸을 되살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자색 양배추. 단순히 색깔이 예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랏빛 속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고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증은 노인이 겪는 거의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심장병, 관절염, 치매까지도 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색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불씨 같은 염증이 잦아들고 마치 오래된 벽돌집의 균열을 메우듯 신체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만성 소화 불량과 변비로 힘들어했지만 매일 자색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한 뒤 눈에 띄게 회복했습니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얼굴빛까지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에서 다시금 음식의 힘을 느꼈습니다. 브로콜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색 꽃송이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노화된 세포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69세 정성수 씨는 수년간 당화혈색소가 높아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관리해도 수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 드신 지 3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브로콜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살리는 채소입니다. 그 속에 든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덕분에 혈압이 내려가고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 75세 이순옥님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 스무디를 꾸준히 드신 뒤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력마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빛깔의 베타인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 이 채소는 노인에게 눈과 뇌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약해지는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늦춥니다. 또한 철분과 마그네슘, 엽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혈액을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80세 오정희 씨는 안구 건조와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했지만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뒤 눈의 피로가 줄고 골밀도 수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책을 읽고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렇듯 채소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마늘과 함께 볶을 때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비트는 스무디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으며,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으면 옥살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친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이 4가지 채소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몸을 무너뜨리는 채소들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살리는 채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채소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도구로 작용해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매일 밥상에 올려왔습니다. 아내의 사례가 그렇듯이 좋다는 이름 아래 몸을 무너뜨리는 채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왔지만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옥수수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66세 박모 씨는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조림 옥수수를 늘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당화혈색소까지 높아져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채소라고만 믿었다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옥수수를 완전히 끊고 다른 대체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식재료지만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고혈압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튀김이나 으깬 감자로 먹을 때는 그 해로움이 더 커집니다. 72세 이문수 씨는 매일 저녁 감자를 즐겨 먹다가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단 상담을 통해 감자의 영향을 깨달은 그는 지금은 고구마로 바꾸어 먹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훨씬 안정적입니다. 작은 차이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보랏빛이 아름다운 가지는 일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관절통이나 피로감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는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이면 몸이 무겁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단에서 가지를 줄이자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가지에는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고통을 키우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한 토마토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통조림 내부의 코팅 성분인 BPA는 토마토의 산성과 반응해 음식에 섞여 나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김현우 씨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자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정맥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상담 끝에 BPA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선한 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시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처럼 혈당을 흔드는 채소, 가지처럼 특정 증상을 악화시키는 채소, 그리고 통조림 토마토처럼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이 스며드는 가공 채소까지. 이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을 더욱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옥수수와 감자를 줄이고, 관절염이 있다면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채소는 뇌와 심장을 지키지만 나쁜 채소는 조용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늘 약과 독을 동시에 밥상 위에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저는 과학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채소들의 영양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한 끼가 혈관의 운명을 바꾸고 신장의 수명을 결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상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결합해 환자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혈당 관리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당 지수 GI가 높은 식품은 2형 당뇨 발생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배부름을 채우는 음식 같지만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채소니까 괜찮다며 감자나 옥수수를 자주 드시다 당뇨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대로 브로콜리와 자색 양배추 같은 채소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과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상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내려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도 뇌졸중 위험은 약 14%, 심장마비 위험은 약 9%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이순옥님이 기억력과 활력을 되찾은 것도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차원이 아니라 뇌혈류 개선이라는 과학적 근거 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시금치는 망막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안연구소 NIH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은 노인성 황반 변성의 진행을 25% 이상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정희 씨가 시금치를 꾸준히 먹고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적 뒷받침이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실험실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뒤 유독 피로가 심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혹은 혈당이 쉽게 오르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몸의 경고입니다. 가지가 어떤 이에게는 문제가 되듯 개인의 반응은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까지 존재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경험을 더 믿습니다. 논문에서 확인한 수치와 환자들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치할 때 그 순간 비로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지금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채소를 믿고 먹어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 내 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좋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식단 관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나쁜 채소를 무심코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혈액검사 수치로, MRI 영상으로, 그리고 환자들의 웃음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곧바로 수치로, 건강으로,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채소는 모두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과학과 경험이 말해주는 진실을 따르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의사로서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 노트를 펼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몸이 강하고 회복력이 빠르니 무엇을 먹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은 약처럼 힘을 주지만 나쁜 음식은 독처럼 병을 불러옵니다. 아내의 신장 수치를 보며 느낀 충격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 싶다면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마음이 저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이자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가지 몸을 살리는 채소와 4가지 몸을 해치는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염증을 줄이고 장을 살립니다. 브로콜리는 혈당을 조절하며 심장과 뇌를 지켜줍니다.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시금치는 눈과 뇌, 그리고 혈액을 살리는 보물 같은 채소입니다. 반대로 옥수수와 감자는 혈당을 무너뜨리고 가지는 관절과 신장을 괴롭히며 통조림 토마토는 화학물질과 나트륨으로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은 곧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리는 약 처방만큼이나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밥상이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는 결국 당신이 스스로에게 쓴 처방전입니다.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회복도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도 결국은 스스로 내린 처방을 실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열어 어떤 채소를 꺼낼지,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에 어떤 채소를 드실 예정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자색 양배추 한 줌이라도 곁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잊지 마십시오.